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다시 좀 뉴스가 되고 있는 태국하고 캄보디아 국경 분쟁, 이 문제에 대한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특히 2025년 5월, 6월 들어서 그 따모안 사원 단지, 그리고 총복 지역, 여기를 중심으로 긴장이 다시 높아졌고, 심지어 지난 5월 28일에는 군인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이게 문제가 됐는지, 또 핵심 쟁점은 뭔지 저희가 가진 자료들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건 직후에 캄보디아는 국제사법재판소, 그러니까 ICJ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태국은 좀 달라요. 이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ICJ 관할권 자체를 인정 안 하고 기존의 양자협상 틀, 합동국경위원회 JDC 같은 데서 풀어야 한다 이렇게 빡 버티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해결 방법 자체를 두고 벌써 의견이 갈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시작부터 꼬이니까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들이 문제인지 좀 볼까요? 먼저 그 11세기, 12세기 앙코르 유적이라는 따모안 사원단지, 여기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 따모안 톰, 똑그라베 이렇게 세 개 사원으로 이뤄진 곳인데요. 캄보디아는 당연히 역사적인 크메르 유산이고 자기들 영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네. 근데 태국은 아니다. 우리 수린주에 속해 있고 1935년부터 우리가 관리해 왔다. 그리고 거기가 아직 국경이 확정 안 된 지역이랑 겹친다. 이런 입장이에요. 아, 관리 주체랑 국경선 미확정 문제가 겹치는군요. 네. 게다가 지난 2월에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거기 사원 앞에서 자기들 애국가를 부르는 영상이 퍼지면서 태국에서 엄청 반발이 있었어요. 아, 그 영상 저도 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땅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유산이랑 국가 자존심 이런 게 걸려 있어서 더 민감해요. 사실 2011년에도 여기서 군사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단순 영토 분쟁이 아니네요. 그럼 또 다른 핵심 지역인 총복, 여기는 소위 에메랄드 트라이앵글이라고도 불리던데요. 맞습니다. 거기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이 세 나라 국경이 딱 만나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세 나라 국경이요? 네. 그래서 5월 28일 충돌이 바로 여기서 있었는데 이것도 서로 말이 달라요. 누가 먼저 쐈냐? 캄보디아는 태국군이 먼저 공격했다. 이러고 태국은 캄보디아군이 분쟁 지역 혹은 태국 영토로 넘어와서 먼저 사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진실 공방이네요. 네, 따무안보다도 역사적 근거나 지도 증거가 좀 더 불분명한 면이 있고 또 세 나라 국경이 얽혀 있으니까 해결이 더 벅찹한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쉽지 않은 문제네요. 근데 이런 분쟁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역사적인 배경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게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1904년, 1907년 프랑스랑 시아름, 그러니까 옛날 태국이죠. 그때 맺은 조약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 100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네, 그 당시에 국경을 정할 때 좀 모호하게 정해진 부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그 유명한 프레아비히어 사원 분쟁이 중요한 선례가 되는데요. 프레아 비히어요? 네, 1962년에 ICAJ가 사원 자체는 캄보디아 땅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 주변 지역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막 무력 충돌까지 갔었거든요. 아, 그래서 캄보디아가 이번에도 ICAJ를 선호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태국은 이번엔 다르다. ICJ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왜 그런 거죠? 태국은 이제 따모안하고 총복 지역은 프레아 비히어 사례랑은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1960년대부터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이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원래부터 인정 안 했다는 거군요. 네. 대신 2000년에 양국이 맺은 양해각서, MOU라고 하죠. 거기에 따라서 만든 양자협상기구, JBC 같은 데서 풀어야 한다. 이게 태국 주장입니다. 네. 근데 캄보디아가 ICJ로 가겠다고 하면서 JBC 회의 안건에서 이 분쟁 지역들을 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JBC마저 지금 거의 작동이 안 되는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그럼 대화 채널 자체가 막혀버린 거네요? 그렇죠. 해결 방법 자체에 대한 불신에 깔려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선호하는 방식으로는 공정한 결과를 못 얻을 거다 이런 거죠. 아, 상황이 심각하네요. 그럼 이런 긴장 상태가 실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당장 태국 국경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로 옮겨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생계 활동, 숲에 들어가서 뭘 캐오거나 하는 것들도 어려워졌다고 해요. 아이고, 생활이 어려워지겠네요. 네. 양국 군대가 또 병력을 증강 배치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으니까
언제 또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죠. 네. 경제적으로는 아직 뭐 큰 타격은 없다는 분석도 있긴 한데 혹시 국경이 폐쇄될까 봐 지역 상인들은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국 내에서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막 고조되는 것도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요. 아, 민족주의 감정까지. 그러면 진짜 해결책 찾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그게 지금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해결 방식, 그러니까 ICJ냐 양자 협상이냐 이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좁혀지질 않으니까요. 네. 게다가 이번 분쟁 지역들은 프레아 비해어 때와 비교해서 법적 근거나 지도 증거가 덜 명확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태국이 ICJ 관할권에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점이죠. 아세안 같은 지역 기구가 중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현재로서는 그 역할도 좀 제한적으로 보이고요. 정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의 최근 상황과 그 배경 또 여러 쟁점들을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국경선 긋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안에는 역사 해석, 문화유산, 국가적 자존심, 심지어 국내 정치까지 아주 복잡하게 다 얽혀 있자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 자체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외교적인 해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방법론부터 막혀 있다는 게 참 답답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신다면요? 글쎄요, 만약에 양측이 어렵게 합의해서 만든 기존의 협상틀, JBC가 가장 민감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또 국제사법재판소라는 대안은 한쪽에서 거부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력 충돌의 위험을 계속 안고 가기보다는 평화적인 해결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경로가 과연 뭘까? 이걸 고민해 봐야겠죠. 특히 서로 주장이 정말 첨예하게 맞서는 이 미확정 국경지대에서 어떻게 하면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추가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임시 조치라도 합의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